혼인한 지 닷새 해가 넘도록 속절없이 아이 소식이 없는 며느리가 있었다.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그 누구 하나 그녀를 온전히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장터 귀퉁이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씨앗 한 줌을 샀다. 저게 뭐라고 저리 정성을 들이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보잘것없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거대한 힘이 숨어 있는지를. 넝쿨째 굴러온 며느리. 과연 그녀가 가슴에 품은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때는 조선 후기. 흉년은 아니었으나 기이한 병이 백성들 사이를 떠돌던 어느 해였다. 들과 밭에서는 곡식이 그럭저럭 여물어 갔으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몸은 쉬이 상하고 쓰러져 갔다. 한 번 시작된 기침은 달을 넘겼고 한 번 오른 열은 쉬이 내리지 않았다. 작은 상처조차 잘 낫지 않는 실로 기이한 해였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올해는 기운이 이상해. 약재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용하다는 의원님도 그저 고개만 갸우뚱하시더군. 그런 시절 고을 한쪽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상민 집안으로 논밭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가난에 허덕이지도 않는 그저 그런 살림이었다. 그 집에는 과부 시어머니 한 분과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다면 혼인한 지 벌써 단년이 넘었건만 아직 대를 이을 손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집의 며느리는 참으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분이라 했다. 혼수도 변변찮고 친정 인연도 뚜렷하지 않은 채 시집온 새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단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 집안의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으나 해가 갈수록 속이 타들어갔다. 이웃집 며느리들은 벌써 손주를 둘씩 셋씩 안겨주는데 제 며느리의 배만 감감무소식이었으니 말이다. 분이야, 몸이 어디 불편한 게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대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냐? 분이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눈치도 없을 뿐더러 아이까지 낳지 못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다. 남편인 만석은 성실한 농군이었으나 아내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줄은 모르는 무뚝뚝한 사내였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둘 뿐이었다. 분이는 늘 조용했다. 말수가 적었고 자기 주장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면 고개만 끄덕이고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분이는 늘 집 한쪽에 비켜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존재감이 희미했고 집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밤이면 분이는 홀로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저 댁 며느리 벌써 몇 해째라지? 단년이 넘었다던데. 아이를 못 낳으면 시집살이가 오죽하겠나. 그러게 저 집안도 참 답답할 게야. 분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깃거나 빨랫돌 위에서 방망이질을 하거나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도 모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분이야,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다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을 뿐이다. 만석은 아내가 안쓰러웠으나 그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농사일에 바빴고 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러갔다. 분이는 여전히 말없이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다만 밤이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봄을 알리는 훈풍이 불어오고 마을에 장날이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고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큰 씨앗장이 열렸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위해 심을 곡식 씨앗을 고르러 나왔고 장돌뱅이들은 각지에서 모은 씨앗들을 보따리째 펼쳐 놓았다. 좋은 조 씨앗이요. 작년에 이걸로 풍년 들었다오. 메밀 씨앗은 여기가 최고라오. 사람들은 익히 아는 조, 피, 메밀, 수수 같은 곡식 씨앗만 골랐다. 모두들 대대로 심어온 것들이었다. 그날 분이도 장에 나왔다. 시어머니가 곡식을 사오라 시켰기 때문이었다. 밭일이 바쁜 만석을 대신해 혼자 장에 온 분이는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다. 곡식은 금세 샀다. 하지만 분이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다가 한쪽 귀퉁이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다른 씨앗들과 달리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였다. 분이는 그 씨앗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장돌뱅이가 무심하게 말했다. 안악, 그건 먹을 것도 아니고 밭에 나면 뽑아버려야 할 잡초 씨앗이요. 북쪽 고을에서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사가서 말이오. 분이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한 줌에 한 푼이면 되겠소. 어차피 버릴 것인데. 분이는 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돈을 꺼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전부 샀다. 장돌뱅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씨앗을 지프로 엮은 주머니에 싸주었다. 부인, 이게 대체 뭔지는 알고 사시는 게요? 압니다. 분이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터를 돌아보던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저 댁 며느리 좀 보게. 이상한 걸 다 사네. 잡초, 씨앗을 사다니, 쯧쯧.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는군. 저러니까 복이 달아나지. 분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씨앗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분이를 본 시어머니가 물었다. 곡식은 샀느냐? 예, 어머님. 그럼 네 품에 든 것은 무엇이냐?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풀 씨앗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풀 씨앗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곡식 살 돈으로 쓸데없는 풀 씨앗을 샀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 돈으로 샀습니다. 내 돈?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분이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친정에서 올 때 마지막으로 가져온 작은 폐물이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쓸데없는 짓만 하는구나. 그 풀씨앗이 밥이 되더냐, 옷이 되더냐.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씨앗을 꼭 쥐고 밖으로 나갔다. 집 뒤편, 아무도 쓰지 않는 척박한 자투리 땅이 있었다. 돌이 많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수년째 방치된 땅이었다. 분이는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돌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분이의 손길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던 것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흙을 다루었다. 해가 저물 무렵 분이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씨앗은 아주 작았다. 좁쌀보다도 작아서 바람에 훅 날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분이는 한 알 정성스럽게 심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멀찍이서 만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분이가 돌아보았다. 그게 대체 무슨 씨앗이요? 분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 속에는 묘한 슬픔과 간절한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밤이 되었다. 분이는 물동이를 이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심은 씨앗에 다시 한번 물을 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작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느리게, 그러나 곱게 자라나고 있었다. 분이는 날마다 그 밭을 살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주고 저녁이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한번 들렀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며느래, 저게 대체 뭐길래 저리 정성을 들이나? 조금만 더 두고 보시지요, 어머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하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풀을 돌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이는 그 풀을 다룰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에 조용하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장인처럼 보였다. 어느 날 만석이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소? 무엇을 말씀이신지요? 풀을 키우는 법 말이요. 손길이 예사롭지 않소.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릴 적에 조금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말이요? 그냥 지나가는 분께요.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났다. 풀은 손바닥만큼 자라났다.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줄기는 가늘지만 단단해 보였다. 이웃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게 뭐야? 잡초 아냐? 저 댁 며느리가 일부러 키운다대. 허허, 참으로 별난 사람이구만. 하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묵묵히 풀을 돌볼 뿐이었다. 어느 날 분이는 풀 한 잎을 조심스럽게 따서 코에 가까이 대어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나직한 중얼거림이었다. 여름이 깊어갔다. 풀은 이제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다. 하지만 여전히 꽃도 열매도 맺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불만이 폭발했다. 며느래, 저것 좀 보거라. 저게 대체 무엇이냐? 풀입니다, 어머님. 그건 나도 안다. 그래서 무엇에 쓰려고 저리 키우느냐는 말이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보며 자기 생각을 말했다. 조금만 더 두고 봐주십시오.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쓸모,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 풀은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책임? 네가 무슨 책임을 진단 말이냐?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님,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며느리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쓴소리만 남겼다. 그래, 두고 보자. 하지만 올 가을까지 아무 쓸모가 없으면 내 손으로 다 뽑아버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만석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를 너무 화나게 하지 마시오. 미안합니다.
허나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처음 보았소. 그 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분이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린다고? 예. 만석이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만큼은 믿을 수 있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알았소.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분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만석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혼인한 지 단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진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더욱 열심히 풀을 돌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풀잎을 조금씩 따기 시작한 것이다. 아래쪽에 크고 튼튼한 잎만 골라서 조심스럽게 따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늘에 말렸다. 이웃 안악이 지나가다 보고 물었다. 분희 씨, 그게 뭐요? 풀잎입니다. 보면 알지? 그걸 왜 말리는지 묻는 거요. 쓸데가 있어서요. 쓸데? 먹을 것도 아닐 텐데.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잎을 말릴 뿐이었다. 안악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다. 이상한 사람. 아이도 못 낳더니 이제 제정신도 아닌가 보네.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풀은 이제 허리 높이까지 훌쩍 자랐다. 하지만 여전히 꽃도 열매도 없었다. 다만 잎만 무성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낫을 들고 밭으로 나왔다. 이제 가을이다. 약조대로 저것을 모조리 베어버려야겠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하더니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부디. 분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때 만석이가 나섰다. 어머니, 올해만 더 두고 보시지요. 아내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네가 아내 편만 들어서 되겠느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궁금합니다. 저 풀이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낯을 내렸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봄까지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분이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날 밤 분이는 정성껏 말린 잎을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만석이 물었다. 여보, 그게 정말 무엇이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살리는 풀입니다. 약초란 말이오? 예. 만석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소. 믿어주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믿소. 분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가을이 깊어갔다. 풀은 이제 완전히 자랐다. 키는 사람 허리까지 왔고 잎은 손바닥만큼 컸다. 분이는 날마다 잎을 따서 말렸다. 그리고 그것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기도 했다. 빻을 때마다 이상한 향이 났다. 쓴 듯하면서도 알싸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낯선 향이었다. 만석이는 그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기억을 더듬었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약방에서 맡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약방? 예, 아주 귀한 약재에서 나는 향입니다. 만석이는 놀랐다. 그럼 이게 정말 그 귀한 약초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것을 키우지 않는 거요?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씨앗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초인 줄 아는 사람도 드물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느 날 분이는 말린 잎 몇 개를 골라 탕기에 넣고 물에 달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잎을 넣자 진한 갈색물이 우러나왔다. 향도 더욱 진해졌다. 분이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대로 자랐습니다. 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소? 독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확신하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분이는 약초를 더 많이 거두기 시작했다. 잎을 따고 줄기도 조금씩 잘라서 말렸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제 겨울이 오면 어차피 저 풀은 말라 죽을 터. 내년 봄을 보자. 그때까지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다. 분이는 그 침묵을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약초를 손질했다.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약초를 정리했다. 잎은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뿌리는 조심스럽게 흙 속에 남겨두었다. 만석이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혼인한 지 단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내를 전혀 몰랐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석이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첫눈이 흩날리던 날 밤이었다.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불덩이 같은 열이 올랐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다. 기침이 심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의원을 불러야겠어. 이미 사람을 보냈는데 고을까지 갔다 오려면 내일은 좋게 돼야 한다네. 그럼 어쩌나?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아이의 아버지는 발만 동동 굴렀다. 분이는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항아리에 담아둔 약초를 꺼냈다. 정성껏 말린 잎과 줄기를 한 움큼 쥐고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저기, 잠깐만요. 사람들이 분이를 돌아보았다. 분이 씨, 무슨 일이요? 이것을 다려서 먹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분이는 손에 든 약초를 내밀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그게 뭐요? 약초입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합니다. 약초? 그게 정말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댁 며느리가 키우던 그 풀 아니야? 잡초라던데 설마 그걸 먹이라는 건가?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히 물었다. 정말이요? 확신하시오. 예, 저는 이것을 압니다. 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애는 어차피 죽을 테니까요. 분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약초를 깨끗이 씻고 물에 넣어 다리기 시작했다. 진한 갈색 물이 우러나오자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혔다. 이것을 조금씩 떠먹이세요. 한 번에 많이 먹이지 마시고 천천히요. 아이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았다. 분이는 아이 곁에 앉아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이 매우 높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겁니다. 약을 조금씩 먹인 뒤
사람들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한 식경 약 30분쯤 지났을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어머, 아이 숨소리 좀 들어보게나. 정말이네.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밤이 깊어갔다. 분이는 계속 아이 곁을 지켰다. 약을 조금씩 더 먹이고 찬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다. 동이 틀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던 것이다. 붉은 반점도 조금씩 옅어지고 기침도 멎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분이는 피곤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행입니다. 그 순간 분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아이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며느리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온 마을이 분이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분이 댁 며느리가 옆집 아이를 살렸대. 그 풀로 말이지. 잡초라던 그것으로. 잡초가 아니라 신비한 약초였나 봐. 세상에, 그럼 약방약보다 나은 건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증언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는 죽을 셔를 넘었는데 분이 씨가 준 약을 먹고 단번에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기침을 하는 노인, 배앓이를 하는 아이, 열이 나는 어른들. 모두들 약초를 달라고 찾아왔다. 저기, 약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시오, 제발. 우리 아이가 사흘째 열이 내리질 않아요. 분이는 난처했다. 겨우내 쓸 약초를 모아둔 것인데 이렇게 나눠주면 금세 바닥날 터였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분이는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증세가 심한 사람에게 먼저 주고 가벼운 사람은 나중에 오라 일렀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며느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 풀이 정말 약초였구나?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다, 분이야. 분이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사과한 것은 혼인하고 처음이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네가 말했어도 나는 믿지 않았을 게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라봤구나. 용서해 다오.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다. 어떤 이는 곡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분이는 값을 받지 않았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먼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분이 씨.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이는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여보, 이러다가 약초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니요? 그럴 것입니다. 그럼 어쩌려고? 분이는 조용히 웃었다. 봄이 오면 다시 심으면 됩니다. 씨앗은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닷새쯤 지났을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약상자를 등에 진 노인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떠돌이 의원이었다. 실례합니다. 이 집이 약초를 나눠준다는 집이 맞습니까? 분이가 나와 보았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는 떠돌이 의원이요. 이 고을을 지나가다 기이한 소문을 들었지요.
노인은 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인께서 직접 약초를 키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약초를 좀 볼 수 있겠소?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에서 정성껏 말린 약초를 가져왔다. 노인은 약초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잎의 모양을, 줄기의 결을, 그리고 코에 대고 깊이 향을 맡았다. 눈을 감고 한참을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이것이, 이것이 정령 백초근입니까? 백초근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100가지 병을 고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 백초근. 이 풀의 뿌리가 특히 영험하여 그리 부르지요.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옛 의서에만 기록된 전설의 약초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귀한 약재로 쓰였으나 100년 전쯤부터 씨가 말랐다고 들었소. 분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노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부인, 이것을 대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장터에서 샀습니다. 씨앗을요? 씨앗을? 장터에 이리 귀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까? 장돌뱅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잡초 씨앗이라고만 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세상에, 그런 부인께서는 이것을 알아보신 겁니까?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약초가 아닙니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부인, 혹시 약초꾼 슬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보통 사람은 이 약초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다루는 법도 이리 예사롭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분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라 아내를 돌아보았고 시어머니도 귀를 쫑긋 세웠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약초를 알아보셨군요. 하늘이 낸 인연입니다. 노인은 분이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부인, 이 약초로 부디 많은 사람을 살리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부인에게 내린 복이자 사명입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며칠 더 머물며 분이에게 백초근을 쓰는 몇 가지 비방을 더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약초의 가치를 아는 자가 나타난다면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 할 것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노인이 떠난 뒤 집안 식구들은 분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분이야, 그 의원 어른 말씀이 모두 사실이냐? 네가 정말 저것이 백초근인 줄 알아보고 산 것이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네가 약초꾼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중매쟁이에게 들었으니까. 분이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셨습니까? 그렇다. 부모 없이 떠돌이 늙은이 밑에서 자랐다고 했지. 하지만 그저 가난한 떠돌이라고만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리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냐?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약초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매신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지요. 그랬구나. 특히 백초근을 찾는 것이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이것만 구하면 수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만석이가 물었다. 그런데 결국 구하지 못하셨소? 예. 돌아가실 때까지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언젠가 네가 이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람을 위해 쓰라고요.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장터에서 그 씨앗을 보았을 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그럼 네가 그 씨앗을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는 알고 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저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한들 허언이라 여기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나는 네 것만 보고 내 속에 든 깊은 것을 보지 못했다. 네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귀한 지식과 마음을 말이다. 분이는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다. 만석이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처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소. 우리 식구들이 몰라봤을 뿐이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네가 심은 것은 씨앗만이 아니었구나. 네 할아버지의 뜻까지 함께 심었던 게지. 분이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떠돌이 의원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소이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저 댁 며느리 말입니다. 백초근을 알아보고 일부러 키웠다더군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일부러라니요? 우연히 산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장터에서 그 씨앗을 보자마자 백초근인 줄 알았답니다. 어릴 적부터 약초를 배운 분이니까요. 세상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백초근을 평생 찾아 헤맨 대가였답니다. 그 지식을 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럼 분희 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한 안악이 부끄러운 듯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분희 씨를 잡초 키운다고 얼마나 비웃었는데. 분희 씨는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약초를 키웠지요. 참으로 대단한 마음씨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약초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양에 가져가면 은자 수십 냥은 좋게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러분, 저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퍼져나갔다. 분희 씨가 우연히 약초를 키운 게 아니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대.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귀한 약초였다는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던가. 사람들은 분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이는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분희 씨,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약을 나누어 주시다니. 분이는 조용히 웃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저분은 진짜 의원보다 나아. 마음씨까지 비단결이잖아. 하지만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뜻밖의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닷새쯤 지났을 때 고을의 큰 부잣집에서 사람이 왔다. 말끔한 비단 옷을 입은 청직이었다. 실례합니다. 이 대기백초근을 키운다는 집이 맞습니까? 분이가 나가보니 사내가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만 나는 김대감 댁의 청직이요. 대감께서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예. 그 백촉은 말이요. 가지고 있는 전량을 사고 싶다 하십니다. 분이는 당황했다. 전량을 사신다고요? 그렇소. 값은 후하게 쳐서 은자 5냥을 드리겠소. 분이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은자 5냥이면 이 초가집에서 10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청지기는 덧붙였다. 그리고 내년에 키울 약초도 미리 예약하고 싶소. 해마다 같은 값을 드리리다. 만석이 놀라서 나왔다. 그런 큰 돈을. 대감께서는 한양에 계신 어르신들께 귀한 약재를 보내십니다. 백초근은 전설의 약재이니 값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하셨소. 청지기는 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나쁜 조건은 아닐 텐데요.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흘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소. 사흘 뒤에 다시 오겠소. 청지기가 돌아간 뒤 집안은 술렁였다.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물었다. 분이야, 은자 5냥이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이면 우리 집이 완전히 허리를 펴는 게야. 하지만 그날 저녁 가난한 이웃이 찾아왔다. 분이 씨, 소문 들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약초를 모두 사간다면서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약을 못 쓰는 건가요? 이웃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제 아이가 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분이 씨 약 먹고 겨우 나았는데. 분이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어찌 마다하시겠어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분이 씨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웃들은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자 5냥.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이 돈이면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논밭을 더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분이야, 약은 돈이 아니란다. 생명 그 자체지. 분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가족들을 불렀다. 어머님, 서방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어머니와 만석이가 마주 앉았다. 내 마음은 어떠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돈이 탐이 나고 한편으로는 이웃들이 눈에 밟힙니다. 만석이가 말했다. 여보,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당신의 약초이니 당신이 결정해야 하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분이야, 내가 내게 하나만 묻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네가 그 약초를 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분이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답은 이미 나온 것 아니냐? 사흘째 되는 날 청지기가 다시 찾아왔다. 부인, 결정하셨소?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전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이요? 절반만 팔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마을의 아픈 이들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절반이라니? 그럼 은자 2냥 반만 받으시겠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귀한 약재이니 대감께서 쾌히 수락하실 것입니다.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다. 분이는 은자 2냥 반을 받았다. 여전히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남은 약초로는 가난한 이웃들을 계속 도울 수 있었다. 분이는 새로운 원칙을 정했다. 부자에게는 값을 받고 가난한 이에게는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분이 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날마다 바빴다. 약초를 말리고 빻고 다리고 나눠주는 일로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만석이는 아내를 도왔다. 바티를 마치고 돌아오면 약초를 말리는 일을 거들었다. 여보, 힘들지 않소?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니? 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만석이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분이는 받은 돈으로 밭을 조금 더 샀다. 그리고 그곳에 백촉은 씨앗을 심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밭을 가꾸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올해는 더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예, 어머님.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은 서서히 넉넉해졌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이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해 초겨울 끔찍한 일이 터졌다. 고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앓더니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열이 높이 오르고 온몸에 발진이 돋으며 기침이 멎지 않았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러다가 온 마을이 다 죽는 것 아니냐? 무슨 수를 써야 하나? 그때 누군가 외쳤다. 분이 댁에 가보자. 백초근이 효험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분이의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왔다. 분이 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가 모두 알아누웠어요. 분이는 당황했다. 준비한 약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차례대로 오십시오. 위중한 사람부터 먼저 치료하겠습니다. 분이는 밤낮 없이 일했다. 약초를 다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증세를 살폈다. 만석이와 시어머니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다. 분이야,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좀 쉬어라.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약을 다리던 분이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어머님, 분이야.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분이를 방으로 옮겼고 급히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분이의 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웃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께서 회임하셨습니다. 3달쯤 되신 것 같습니다. 만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이요? 분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자신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와락 껴안았다. 애야, 단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쁨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의원이 말했다. 다만 부인께서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다. 밖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 내 몸부터 생각해야지. 어머님,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분이는 몸을 일으켜 다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했다. 열흘이 지났다. 백초근의 효험은 놀라웠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열이 내렸어요. 발진도 가라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약초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님, 약초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쩌지? 분이는 밭으로 달려갔다. 올해 심은 백초근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급한 대로 어린잎이라도 써야 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어린잎을 땄다. 미안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렴. 어린잎으로 달인 약은 효과가 조금 약하긴 했지만 여전히 병을 낫게 했다. 보름이 지나서야 역병은 완전히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났고 백초근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분희 씨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다지? 하늘이 내린 복이 틀림없어. 분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만석이가 아내를 부축했다. 여보, 정말 고생했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분희는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다. 그곳에는 간절히 바라던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분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더없이 따뜻한 바람이었다. 가을이 왔다. 올해 심은 백초근은 풍성하게 자랐다.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양이었다. 분이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조심스럽게 약초를 거두었다. 분이야, 내가 하마, 넌 무거운 몸으로. 아닙니다, 어머님. 이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네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6해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나는 내 것만 보고 속을 보지 못했다. 네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말이다. 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너는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왔지만 정작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지식과 마음씨를 말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다. 고맙다, 분이야.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가 되어줘서.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분이의 집에 모였다.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분이 씨, 지난 역병 때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집안이 모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쌀, 나물, 옷감, 신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다. 분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분희 씨,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이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수군거렸소. 얼마나 상처받으시었겠소. 분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소.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곧 어머니도 되실 것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분희 씨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마을의 자랑입니다. 분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만석이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였지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내 며느리는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왔지요. 바로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을요. 분이는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귀한 것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보이는 풀도, 말 없는 사람도 모두 그 안에 세상을 바꿀 귀한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히 들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기다림과 정성으로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말씀이군요. 그날 밤 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가야, 세상은 때로 너를 잡초처럼 볼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는 세상 가장 귀한 씨앗이 있단다. 만석이가 아내 곁에 앉았다. 여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씨앗이요. 씨앗? 예. 씨앗처럼 작지만 강인하고 큰 희망을 품은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석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다. 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분이야, 고생했다. 아들이다, 아들. 어머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만석이가 대답했다. 씨앗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씨앗? 예. 으뜸가는 씨앗이란 뜻으로 종원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구나. 씨앗처럼 작게 시작하여 큰 나무로 자라라는 뜻이로구나. 분이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종원아, 잘 자라거라. 네 증조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렴. 봄이 깊어갔다. 분이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더 넓어진 밭에 백초근을 심었다. 무리하지 마라.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좋습니다. 분이는 능숙한 손길로 씨앗을 심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한 알 한 알 심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거들었다. 분이 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백초근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분이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씨앗은 이렇게 심고요. 물은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잎은 언제 따야 하나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말을 경청했다. 이제 분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 고을 수령도 분이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 부인, 당신 덕분에 이 고을이 살아났소. 참으로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의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했소. 수령은 분이에게 쌀과 무명을 상으로 내렸다. 이것을 받으시오. 고을의 감사를 담았소. 부디 받으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봐주시오. 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종원아, 엄마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만석이가 옆에서 지켜보았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보잘것없는 씨앗 한 알로 온 마을을 바꾸었소.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밭에는 어린 백초근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겠구나. 예, 어머님.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우리 집안 최고의 복이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이 집에 와서 행복합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세월이 흘렀다. 분이의 아들 종원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분이는 아들에게 약초를 가르쳤다. 종원아, 이 풀이 뭔지 아니? 백초근이요, 어머니. 그렇단다. 이것은 네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찾아 헤매시던 귀한 약초란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자셨던 분이란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이지. 그것이 진짜 복이란다. 종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분이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마을은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는 한두 집만 백초근을 키웠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가 약초 마을이 되었다. 이제 우리 마을을 백초마을이라고 부른답니다. 다분히 씨 덕분이지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을 수령은 이 마을을 모범마을로 지정했고 다른 고을에도 백초근 키우는 법을 전파하라 명했다. 분이는 기꺼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씨앗은 이렇게 심으세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때가 되면 압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귀한 것은 본디 천천히 자라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늦가을 분이는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산소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분이는 정성스럽게 풀을 뽑고 묘를 단장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백초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따뜻하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분이는 산소에 큰 절을 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는 밭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버려진 잡초밭이었던 그곳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약초밭이 되어 있었다. 푸른 백초근이 가을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만석이가 옆에서 말했다. 한 알의 씨앗이 이 모든 것을 바꾸었소. 씨앗이 아닙니다. 사람? 예.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고 어머님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었지요. 분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석이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였기에 가능했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시어머니, 만석이, 분이, 그리고 종원이. 분이가 말했다. 내일 장터에 가보려 합니다. 새로운 씨앗을 보러요. 또 다른 약초를 키우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내 며느리는 여전히 씨앗을 찾는구나. 예.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귀한 씨앗들이 많다고요. 종원이가 물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래, 함께 가자꾸나. 네가 볼 줄 아는 것을 내게도 가르쳐 줘야지. 다음 날, 분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다. 장터에는 여전히 씨앗장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곡식 씨앗만 골랐다. 하지만 분이는 달랐다. 그녀는 한쪽 구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름, 모를 씨앗들을 살펴보았다. 종원아, 이것들을 보렴. 어머니, 이것들은 잡초 씨앗 아닌가요? 분이는 미소 지었다. 잡초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단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한 알의 씨앗을 들어 올렸다. 옛말에 이르기를 귀한 것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는다 하였다. 잡초 같은 풀도 말 없는 며느리도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씨앗을 품고 있었다. 분이는 그것을 증명했다. 한 알의 씨앗으로 온 마을을 살렸고 조용한 인내로 모든 이의 마음을 얻었다. 넝쿨째 굴러온 며느리라 했지만 그 넝쿨은 실로 복의 넝쿨이었다. 버려진 씨앗은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초였고 그 씨앗의 정신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아들에게로, 마을에게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로